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빼빼로데이요. 네, 맞아요. 어제는 빼빼로데이였죠. 하지만 여러분, 어제는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 그런 의미로 오늘 농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여러분, 논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훈련소요. 딸기요. 논산 평야도 있어요. 네, 맞아요. 논산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는 농촌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신 학생 있나요? 저요. 얘네 집 딸기 진짜 맛있어요. 조용히. 인형 학생, 그럼 평소에 부모님이 농사 짓을 때 힘드신 점 들어본 적 있나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농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인형이의 부모님이 가지신 문제점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과제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재배 면적이 적은 농가의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오고 분석해온 다음에 대안을 내어 실행 계획을 한 달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오실 거죠? 한 달 후. 네, 오늘은 지난번에 과제를 내드린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학생, 제가 할게요. 네, 김인영 학생.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부모님께서 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자료 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현재 논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으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높습니다. 다른 해결책으로 도시의 유휴 인력을 끌어오는 방안이 있는데요. 논산에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도시의 유휴 인력들은 농촌으로의 유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실행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네, 실제로 요즘 시내만 나가도 외국인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외국인 근로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의 한계 때문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의 한계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고용의 핵심은 점수제입니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기숙시설, 수도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재배 면적이 좁은 농가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힘이 들겠죠. 아, 그래서 면적이 좁은 농가들은 넓은 농가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조차도 고용하기 힘들게 되는군요. 네, 아주 스마트해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하루에 6만 원씩 한 달에 약 180만 원이 인건비로 고정적으로 지출되게 됩니다. 외국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임금 제도가 있다던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도입되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농작물의 시세는 매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좁은 농가들은 18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계약을 맺게 되면은 보통 1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단기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인 농가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는 논산의 인력난 문제에 대한, 특히 재배 면적이 좁은 농가들이 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영 학생의 발표 아주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윤서 학생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4개의 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고용 허가제입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점수제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숙박시설, 수도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배 면적이 좁은 농가들에게 아주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또한 이 정책으로 농가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2015년에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총 수는 5만 5천 명인데 농업에 배정받은 수는 불과 5천 명입니다. 즉 소외받는 농가가 발생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한계점으로는 일부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담양 농산업 인력센터에 문의한 결과 계속 진행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농촌의 인력을 중개해주는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독 업무가 아닌 여러 업무를 겸하는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농촌의 전문적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문의해 본 결과 논산시 지부에도 전담 직원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임직원들이 일손을 돕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90일의 단기 비자를 내주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농가에 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농업의 특성상 근로자 이용 기간으로 9개월 이상을 원하는 농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90일 이내로 체류하기 때문에 노동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윤서 학생의 현재 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발표 잘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절충안에 대해 연구해온 김윤서 학생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책은 바로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입니다. 논산시의 브랜드인 예스민을 이용하여 이름을 지어보았는데요. 이 정책은 구조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고용하며 농가에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농가들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외농가를 우선순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농한기의 잉여 인력을 특산품 제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농한기 때 잉여 인력에 관하여 문제가 많았죠? 네, 계약 기간은 1년인데 농한기가 존재하면 농장주들이 임금을 지급하기도 힘들고 근로자들도 하는 일이 없기에 인력 낭비였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논산의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농한기 때의 잉여 인력에 관한 문제점도 해결, 그리고 농한기 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만 했던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시설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특성상 일자리에 숙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위 통계를 보시다시피 거의 농장주가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면 재배 면적이 좁은 농가들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기에 고용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지자체가 논산에 현존하는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 몰라서 숙소를 구할 수 없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점도 해결, 거주시설 마련 부담을 가지고 있던 농장주들의 부담도 해결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농장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지불 기준에 대해 충돌이 잦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는 작물 및 계절 특성상 작업 시간이 외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12시부터 15시까지는 온도가 매우 높아서 작업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에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지불에 관하여 충돌이 잦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간이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작물별 재배의 특성, 농기계 사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수 학생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우선 시행이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욱 쉽게 고용하게 되어 농가 수입 창출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이미지도 향상이 되어 지역 상품 홍보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되니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재규 학생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스민 인력지원센터를 시행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살피려 하였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안들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예스민 인력지원센터를 보완하고자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권용대 교수님께 정책 심의를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구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숙소를 구해주는 것이 아닌 중개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논산시청 일자리 창출 박선주 팀장님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팀장님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저희가 준비한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농한기 잉여 인력 활용 방안 중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공근로 투입은 복지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폐농가를 활용한 숙박시설과 같은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의 예스민 인력지원센터는 더욱더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시청 게시판, 국민신문고, 정책제안소 등의 농가 문제점이 심각함을 알리고 그 해결 방안인 예스민 인력지원센터를 홍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실행을 위하여 시장님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금만 다듬는다면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법적인 절차의 결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농정 과장님과 함께 약속함으로써 예스민 인력지원센터가 농가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논산시 국회의원님과 정책 실행을 위하여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메일을 통해 답신을 주고받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는 길을 찾아보시겠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저희와 만나서 토론을 가지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저희의 예스민 인력지원센터가 실제로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학생의 발표까지 여러분들의 발표 잘 듣고 왔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농촌의 현황을 직접 피부로 와닿았을 학생들일 텐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점은 농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점입니다. 농촌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그늘진 이곳 농촌을 보살피고 보듬어 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농촌을 살릴 수 있을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여러분 지역의 참모습을 보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업인의 날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차렷 경례.
네, 잘 들었습니다. 아영결아, 아까 그 원주 저 안산 쪽에서 온 친구들도 다문화 이주 노동 가정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심사위원 선생님 중에서도 이제 150만에서 200만으로 가는 이 시대. 근데 이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르는 노동력 문제, 그죠? 주변의 문제점들 정말 잘 포착하셨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대안 마련하는 과정 돋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의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의 원고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공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죠. 그게 충남대학교 교수님께서 5가지로 체크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공정책이 그게 잘 되려면 그러니까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걸 5가지로 조목조목 짚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공공정책에 그걸 반영한 게 잘 안 보여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혹시 좀 가려졌는데 4번째 남학생 재규 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학생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공공정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한 그 예스민 인력 지원센터는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농업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권영대 교수님께서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권영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정책은 바로 이 재규 학생이 말씀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정말 주셨지만 저희 정책과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반영을 해버린다면 저희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의견은 정말 잘 들었지만 저희도 안타깝게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제가 담양 지역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담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제시하는 공공정책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결국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방금 충남대학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가 핵심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인현 학생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전유진 학생이 말씀드렸다시피 권영대 교수님의 의견이 정말 좋았지만 저희 예스민 인력지원센터와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갈아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안타깝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그 성함이 윤석 김윤철인데 김윤서. 뭐 지금 앞서 선생님 말씀해주신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아까 담양이라고 그러셨는데 다른 지자체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현황들은 어떤지, 그래서 생겨난 어떤 문제들이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셨었나요? 네. 예, 그러면 어떤 지역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는지,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었는지. 예. 저희가 조사한 곳은 교수님이 살고 계신 담양 지역인데요. 그 담양 지역에서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그 외국인 농협 농촌 인력 중개센터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이 제도 자체가 시범 사업이라서 전국 모든 곳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만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만
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제도 자체도 저희가 문의해본 결과 네. 시간이 실은 뒤쪽에서 시간 딱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뒤쪽에서. 그래서 네, 시간을 정확하게 5분 딱 드렸고요. 네, 다 못하신 부분들은 다른 모둠 전체 해당 사항이고요. 쉬는 시간대 심사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작한 스크랩북과 그 전시물들을 보러 가실 거예요. 거기 앞에서 혹여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